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은 코스피는 쉬어가는 반면에 코스닥이 힘을 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번 주 내에 코스피는 과연 5,000선 달성이 가능할지, 5,000선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 조건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시장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팽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리스크가 가장 큰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은데 주말 사이에 또 그린란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지금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10% 관세 부과 카드를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꺼냈잖아요. 이 부분의 파급력은 어떻다고 보세요? 우선 관세라는 리스크가 다시 조금 재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뿐만 아니라 영국과도 미국하고는 관세 협상을 타결을 이미 했었죠. 그런데 그린란드 관련해서 파병한 국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10% 관세, 6월 달부터는 추가적인 25%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국가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우리는 미국하고 벌써 협상을 다 끝냈는데 여기서 갑자기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트럼프와의 이런 관세 협상이 무의미한 거인가라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런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요인이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재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요 번수 중에서는 관세가 다시 좀 재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세가 리스크 요인으로 재부각하면요 또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게 관세가 지속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물가에 영향을 준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올해 그래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주겠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좀 다시 오르게 된다면은 그것도 좀 더 시점 자체가 뒤로 상당히 밀려나거나 아니면 동결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는 조금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정도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의 관세와 관련된 판결도 아직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이 무효로 나온다면은 어떻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까요? 어떻습니까? 요 판결 자체는 계속 연기가 돼서 지금 보도상에서는 20일 날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판결 결과를 저희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트럼프가 만약에 승소를 한다면은 일단 기존에 있던 그런 관세 자체가 유지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시장의 충격 자체는 그러니까 변하는 요인들이 크지 않아서 충격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폴리마켓에서 트럼프가 승소할 확률 자체는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한 32% 정도 되고 패소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패소할 가능성으로 저희는 좀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점이 뭐냐면 대법원이 지금까지 IEPA로 걷어들이는 관세들을 이거는 위법이다 해서 다시 다른 국가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 관점에서 받았던 돈들 다시 돌려줘야 되고 이미 지출해야 되는 그런 예정된 그런 금액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원래 관세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요게 안 되고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통해서 비용을 충당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국채 발행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채 금리를 올리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주가에도 부정적일 수가 있고 관세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걷어들인 관세는 위법인데 이게 사실 돌려주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요거까지는 돌려주지는 그건 너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약간 판결이 이렇게 약간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그 최악보다는 나은 차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만큼 이것을 뚜껑을 또 열어봐야 아는 이슈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분석하는 내용들 들어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대해서도 관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사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미 파운드리 공장 짓고 있는데 메모리에 대해서도 미국에 공장 지을 것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러트닉 상무장관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메모리 가격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급,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수급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병목 현상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 이게 나중에 갔을 때는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네. 미국 정부 입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메모리 공장을 더 미국 쪽에 더 유치를 해라라는 식으로 약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가동되기까지는 한 2년 정도, 그렇죠. 빨라야 뭐 예. 1년 반 정도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급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계속 디램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는 요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게 이제 꺾이면은 이제 시장 충격이 강할 거다라고 다들 이제 보고 계신데,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에 공장 짓는 것 때문에 공급 많아져서 이게 디램 가격이 꺾인다? 요거는 시차가 조금 많이 존재해서 지금 당장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일단 저희는 반도체는 여전히 좀 이렇게 긍정적인 톤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번 주에 또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 열리잖아요. 많은 주요 인사들이 발언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가더라고요. 네.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관세 관련해서 좀 발언이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뭐 여러 국가한테 이제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린란드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관세를 또 언급을 했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이슈도 있고 이란 이슈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향후에 트럼프의 이렇게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언급을 하지 않을까. 좀 더 이게 평화적인 무드로 간다라고 했을 네. 때는 조금 유가도 안정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요거는 조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T계 대표 인사들도 많이 모이더라고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가게 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달레도 가게 되는데, 사실 CES가 열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다보스 포럼에서도 모멘텀 거리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추가적인 모멘텀 거리가 나온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많은 그런 부분들이 CES에서 이미 많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뭐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뭐 AI 반도체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 확장적인, 그렇게 우호적인 발언을 항상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은 또 반도체에 조금 이렇게 우호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갑자기 없던 뉴스를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발표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 그냥 기존에 하던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정도를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내적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21일에 상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주총 시즌 전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관련해서 뭐 자사주를 좀 사야 될지 혹은 뭐 금융주를 사야 될지 투자 의견 어떻습니까? 금융주뿐만 아니라 금융주 중에서도 저희는 증권 업종을 조금 더 좋게 증권 보고 업종, 있는데,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사주 보유 비중이 좀 높게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대체로 뭐 신영증권이 대표적인 그런 자사주가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증권 업종이 아무래도 자사주 비율이 높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 가능성이 대두될 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증권 업종뿐만 아니라 지주 업종 같은 경우에도 뭐 대형 지주 말고도 이렇게 중소형 지주도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책 모멘텀 관련해서는요, 저희는 지주랑 증권 좋게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자사주 매입 소각이 메인 이슈인 건 맞는데요. 이제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주총 때 이제 그 배당에 대해서 배당액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당 이슈 관련해서는 이 다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분리과세 혜택을 보려면은 아무래도 배당액을 이제 좀 증액을 하거나 배당 성향 자체를 좀 이렇게 많이 늘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 성향이 이미 높은 이런 기업들은 또 요게 고배당 펀드라고 하고 있는 그런 배당 분리 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펀드라는 게 이제 또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도
분리과세 혜택을 보고 있지만 펀드도 혜택을 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펀드에 이런 고배당 기업들이 포함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수급들이 조금 이런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자사주 모멘텀 플러스 고배당 그런 그냥 단순히 이제 배당률이 높은 게 아니라 배당 성향이 높은 네. 그런 종목 위주로 저희는 좀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사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고배당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원화 약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또다시 1,470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상단을 어느 정도까지 열어놔야 될까요? 상단은 사실 이게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상당히 그러니까요. 큽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뭐 1,400 후반 중후반 정도까지 저번에 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부의 개입 이후로 잠깐 1,43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정부의 정책은 추가적으로 나올 건 있습니다. 저번에 작년 12월 달에 언급했던 이 외화 주식을 매도하고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이게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뭐 당연히 1,500원은 당연히 갈 수 있는 지금 추세라면은 뭐 1,500원은 그렇죠. 가는 그런 추세인데 저희는 뭐 이 정책이 아무래도 남아있다 보니까 한 1,480원, 90원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이 환율의 상단이라면은 또 외국인의 수급이 환율의 하단을 보면서 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지금 외국인의 수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외국인이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뭐 네. 순매도를 잠깐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이게 지분율로 봤을 때는 외국인 네. 지분율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건 맞는데 예전에 그런 고점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한 1, 2% 정도가 이렇게 고점까지는 조금 남아서 외국인 들어올 여력 자체는 좀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아무래도 추세상으로는 지금 1,500원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형성했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제 형성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는 그때 조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올 것 같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언제 5천선을 터치한다 해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5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데 문제는 또 5천선 안착이 될 겁니다.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일단 작년 11월에 냈던 연간 전망을 통해서 5,500을 상단으로 제시해 네.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저희는 이제 5,500을 제시한 이유도 이게 다른 타 증권사에서 5,000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5,000 찍고 다시 빠지는 거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5,000대에서 안착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5,500을 제시를 드렸고 지금 이제 5,500까지 갈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드라이버는 실적 모멘텀입니다. 실적이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5,500을 제시할 때보다 실적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한 14배, 15배를 돼야지만 한 5,500 정도를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줄 필요 없이 한 13배 정도면은 지금 EPS 상으로 봤을 때 5,500의 달성이 가능해서 이 정도면은 상당히 5,000대가 코스피 5,000이 가시권 안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서 뭐 코스피 PER 13배가 뭐 과도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재작 2021년도에 코스피가 고점을 싹 찍었을 때가 한 14배 정도까지 네.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좀 13배 정도 5,500은 좀 가능한 그런 지수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저희는 작년에 주도주가 올해도 주도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점에서 잘 가고 있는 반도체, 전력기기, 원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책 모멘텀에 따라서 가고 있는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주라든지 증권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상법 개정안 모멘텀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게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고 AI 모멘텀에서도 상대적으로 작년에는 부각받지 못했던 피지컬 AI가 상당히 잘 뜨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ESS까지 저희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좀 주도주에 좀 계속 유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